이런 경우로 상담을 한번 오신 분이 있어요. 서울에서 연세가 지금 한 60, 저희 또래니까 중반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기업체 임원을 하고 계신 분인데, 물론 당사자는 안 오고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평생 동안 직장 생활하고 임원이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은 하셨지만, 이제 곧 은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 이유가 걱정되는데, 사실 모여놓은 재산이라고는 이 집 한 채하고 현금 조금밖에 없습니다. 애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이러고 나면은 잘못하면 이것도 날아갈 판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서초동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세가 현재 한 8억 정도 됩니다. 열심히 살아왔던 저희 세대예요. 베이비 부모 세대. 근데 이제 이거는 90년도에 산 거예요. 98년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몇 년 때는 3억까지, 시세로는 뭐 한 8억은 되더라. 그런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악착같이 지켜오신 분들이고, 보통 지금 40대 후반, 50대, 60대 되시는 어르신들은 꿈이었었고, 그 집을 사면 그걸 잘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재테크라고, 유일한 재테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사모님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사는 집인데 이 집에서 이익이 나올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 어디 뭐 컨설팅, 어디 부동산 재테크, 경매, 공매 이런 데를 열심히 쫓아다니시고, 또 젊은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소액으로 투자해서 소득을 낼 수 있다더라. 그 방법이 뭐냐? 부동산 매매 사업 같은 걸 하면 세금도 적게 걷어가고 당당하게 투기꾼이나 이런 투기 혐의로 받지 않고 정상적인 부동산 투자자로 인식을 받는다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있습니다. 경매, 공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세가 조금 드셨지만 어울려 다니시면서 토론도 하고 해서 그분이 큰 결심을 하고, 우리 연구소 강의를 듣고 결심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결심을 하고 2000년도입니까?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을 했답니다. 그리고 재작년, 우리 지금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실 일이, 여러분이 지금 강의하는 현재 시점은 2011년이 아닙니다. 2012년이에요. 즉 그래서 재작년에 2010년도에 인천에 월세 한 50만 원 정도 나오는 빌라를 한 1억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월세 또박또박 조금 받아 먹는 맛 좋죠. 그 다음에 작년 그래서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데 부모님 종잣돈 조금 하고 자기 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뭐 요거는 뭐 대출 받을 것도 있는 현금하고 합쳐가지고 그 양평인데 양평에다가 농가주택을 2억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이 좀 생기시는 거예요. 이 집을 이제 평생 안 사시던 분이 집을 사면서 재테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에라, 일 한번 벌려보자.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넉넉히 받으려고 했더니 대출 안 받아도 살 수 있겠더라고요. 한 1억만 받으면 돼요. 2억 정도만. 그래서 10억짜리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전세로 샀어요. 전세금이 한 80% 땜방이 뛰니까 나머지 한 20, 30%만 자기 집 담보로 받은 대출로 샀다. 자, 이분의 재산 상황이 이런 식으로 집을 사서 거기 산 거 맞죠? 강남 아파트 한 2배 오르면 이제 뭐 좀 오래 대출받은 투자한 이자도 나오고 해서 그것도 이익이 날 것 같고, 또 조그만 빌라에서 월세도 좀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라든지 또 그 아저씨가 퇴직을 하는 관계로 자금이 이럴 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한테도 공통분모가 많이 있을 걸로 봐요. 이분은
피치 못한 사유에 의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 팔아야 될 때에 어떤 순서와 어떻게 조합을 하고 세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하더라. 자, 그러면 실제로 봅시다. 이분이 원래 10년 이상 거주하던 자기 집을 판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개정되는 세법과 관련해서. 근데 이 계산을 하기 전에 칠판에 써서 하면 좀 좋은데 뭐 그럴 입장은 안 되니까 양도소득세율이 제일 낮은 게 몇 프로입니까? 예, 6%. 그 다음에 낮은 게 몇 프로입니까? 15. 그 다음은 24. 그 다음은 35. 그 다음은 없어요? 40. 그 다음은 50. 50? 중과세율 있어요? 양도세 세율. 중과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자기 서울에 묵어가지고 한 2, 3천 올라가지고 1, 2개월 만에 바로 뒤팔아버리면 50%로 세금 내야 돼. 1년 이내에 팔면은 어떤 주택이 되었든 오피스텔이 되었든 상가가 되었든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은 50%로 세금을 걷어가는 게 양도세의 원칙이에요. 그걸 단기양도라고 그래. 옛날에는 1년만 그랬는데 참여정부 때 그걸 2년까지 늘려놨어요. 그래서 2년 이내에 팔으면 1년 초과해서 2년 이내에 팔면 40%까지 또 걷어가. 1억 남으면 4천만 원 내야 돼요. 1년 6개월 만에 팔으면. 그러니까 6, 15, 24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세율은 최소한도 차가운 양도세 하면은 보유기간이 1년이냐 2년이냐부터 따지고 해요. 사업소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부동산 매매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매매 사업자가 됐다. 그러면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낮은 세율 6%, 두 번째 15, 세 번째 24, 네 번째 35입니다. 1년 이내에 팔았다. 40, 50? 입니까? 아닙니까? 사업자는 그게 없어요. 사업자는. 양도소득세로 계산할 때만 1년 이내에 팔면 50, 2년 이내에 팔면 40이지 사업 얘기인데요. 6, 15, 24, 3호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오늘 여기서 누진세율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절반 뚝 떼어서 나라에 기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공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단기 투자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세율이 되게 그렇습니다. 그 세율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 계산 사례를 보셔야 이해를 합니다. 자, 이번이 만일에 A주택을 팔았다고 그랬으니까 A주택이 뭐냐면 원래 자기가 강남의 아파트. 그 집을 팔았다. 옛날에 3억에 샀다고 그랬거든요. 3억에 사서 10년 가지고 있다. 8억에 팔았다. 그럼 심플하게 얘기하면 5억 남았네요. 여러분들 제일
제일 좋은 건 한 푼도 안 내는 거 아니에요? 비과세. 비과세 받으면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비과세 못 받으면 이왕이면 작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제가 해봤더니 8억 원에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계산한다면 양도라고 썼어요. 요거는 양도소득세라는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세로 계산을 한다면 약 1억 7천 나옵니다. 2년 이상 가지고 있었으니까 35%고요. 이것저것 계산하면 뭐 기본공제 이런 것들은 지가 다 생략했고 조그만 것들은 약 5억 남았다고 가정하고 세금 계산할 때 1억 7천이 나왔어. 근데 이분이 8억에서 3억 빼고 5억에서 1억 4천9백, 1억 1천 이렇게 쭉쭉쭉쭉 했는데 요거는 주민세예요. 근데 이분이 매매를 해서 양도가 아니라 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즉 매매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매매 사업자인 상태에서 이것을 사업소득세로 계산한다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 또 그렇게 계산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게 지금 거꾸로 됐네요. 양도가 매매인데 이게 지금 글이 거꾸로 나왔어요. 매매 사업자로 계산을 한다면 장기보유공제를 한 푼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1억 7천이 되고요. 양도소득세로 계산하면 장기보유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1억 2천이 돼서 5천만 원 정도 세이브가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세금 계산을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푼도 안 낼까요? 이 사람 재산 보유하면 안 물어볼게요. 네. 대답하시는 분은 없을 걸로. 속으로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괜히 말씀하시기 싫어서 그렇지. 이것이 본인 거주주택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매매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거를 전부 이 세 채를 이 주택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게 개정세법편에서 나올 테지만 본인이 여러 채 사서 주택 매매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다 해놓으면 자기가 살던 집을 이 조항이 현재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전에 노무현 정부 이전에 2000년도에 IMF 때 그런 법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살던 집에 대해서만큼은 비과세를 해줬던 조항이 IMF 때 조 대통령 8조에 의거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2003년도에 그 조항이 없어지고 2000년도까지 그게 유효한 조항이었어요. 그러면서 2003년도에 임대주택 목을 잡고 싶어. 근데 그런 혜택이 없거든요. 2003년도에 생긴 임대주택 조항에는 비과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 팔아도 세금 내야 돼요. 것이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작년 10월 달에 그 조항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개정된 임대주택사업법 개정으로 보면 본인 거주주택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매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나머지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물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 안 주고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원칙으로는 벌금 내라고 그래요. 징역이란 얘기도 있어요. 징역가라고 할 일은 없고 벌금으로 3천만 원 이상 뭐 이렇게 가지고 3천만 원 이하에서 벌금이 있는데 예외조항이 있다니까. 임대사업 하는 사람한테 팔면 그 벌금 조항도 없어요.
그러니까 5년이라는 기간에 너무 그렇다면 만약에 이분이 이 비싼 지급을 1억 이상 세금 내고 팔 바에는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나머지를 샀어야죠. 아니면 취득한 주택을 다 구청 갖고 가서 매매사업자의 주택으로 안 팔고 양도소득으로 팔았다면 장기보유 공제받아서 5천만 원 정도는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요 주택은. 근데 요거는 매매사업자가 되면 더 불리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주택을 팔 때는 어떻게 될까? 인천에 샀던 요 빌라, 월세 나오던지. 현재 이분은 자, 그런 경우라면 비빌라를 2002년 6월, 2012년 6월, 금년입니다. 1억 5천에 양도한다. 또, 요 1억 5천을 양도하고, 하나는 매매라고 썼어요. 요거는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 매매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어떻게 되고, 매매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양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쉽게 얘기해서 얼마예요? 1억 5천에 팔고 1억에 샀으니까 5천만 원 남았네. 필요경비 기본공제는 있겠지만 무시하고 5천만 원 남았는데 했잖아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1년 조금 넘었고 2년이 안 되면 몇 프로요? 크게 요런 정도는 같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40%입니다. 양도소득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5천에 40%니까 약 2천만 원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똑같이 2,200을 내야 된대요. 그럼 이분은 괜히 그런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이유는 세금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무슨 그게 큰 명예라고 건이라고 얘기해요. 경기도에서도 군읍면 지역은 빠져요. 그리고 인천 지역에 여러분들이 집을 두 채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중과 대상 주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과 대상 주택
일반 65 이상 완화가 됐다는 것이. 그런데 중과주택은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6, 35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매사업자라면 40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1년 이내에 바로 써도. 그런데 왜 40이냐? 중과주택만큼은 비교과세한다고 해서 양도세 세율을 갖다가 씁니다. 세금을 더 많이 때리겠다는 얘기죠. 즉 중과주택은 투기를 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되더라도 많이 온파투기로 비교해서 많은 걸로 내라. 공에 투자하시는 분들, 매매사업자가 되더라도 이렇게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나 토지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세금을 이런 내용은 제가 평소에 항상 강의를 했던 내용이고, 그런데 올해에 만약에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올해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이렇게 됩니다.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굳이 뭐 돈 10억, 20억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알아야죠. 왜 그럴까? 중과주택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이 조항에서는 조금 전 이 조항에서는 이 조항에서 2,200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한 이유는 중과 대상 주택이기 때문에 매매사업자라 하더라도 양도세 세율은 40%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게 현재의 제법입니다. 완화 규정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걸 비교과세 규정이라고 그래요. 이 비교과세 규정은 2009년 중과제도가 완화되면서도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중과제도가 폐지가 되었다. 폐지라는 건 중과라는 말은 이제 안 쓴다는 얘기야. 법 조항에서 삭제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현재는 법 조항에 멀쩡히 있어요. 그런데 삭제를 하면 중과라는 말 쓸 수가 없어요. 중과주택이기 때문에 이걸 썼는데 중과라는 말이 삭제가 됐으니까 이 세율을 끌어올 수가 없죠. 그러면 사업자 세율로 가야지. 그러면 최고로 높아봤자 35요. 그런데 이거 얼마 남았냐면 1억 5천억 1억이니까 5천만 원 남았네. 그러면 세율은 24%짜리가 된다. 그래서 세율은 24%짜리가 되는 거지 40%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24%의 사업소득으로 계산했더니 비록 중과대상 주택이라도 세금은 700이면 되더라. 전제 조건. 이렇게 다 하고 싶죠. 이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한 가지는 매매사업자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충족이 돼야만 사업자 등록하는 거는 여러분이 요령껏 하십시오. 딸랑 낸다고 해서 매매사업 번 정도는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매매사업이라고 사업성이 있고 소득이 있고 실제로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는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 그런 어찌됐든 매매사업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과제도 폐지는 그 두 가지 조건이 될 가능성이, 한 가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거니까, 나머지 한 가지는 폐지가 된다면 이게 드십니까? 네. 자, 다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또 보겠습니다. 자, 원래 강남에 자기가 살던 집이 하나 있고요. 인천에 재작년에 하나 1억짜리 샀고, 작년에 2채를 샀어요. 시골 양평에 고향에 부모님 거주하는 집 하나, 그 다음에 강남에 투자주택으로 전세 끼고 10억짜리 하나 사고. 요거는 두 번째 요 양평에 있는 집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나머지 주택은 다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평에 있는 이 C주택을 금년도 7월에 3억 원에 판다. 매매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1억 남았습니다. 근데 작년 하순에 가 됩니다. 왜? 사업자의 세율은 6%, 15, 24, 35 이게 전부라겠어. 45, 50은 없다고 그랬어요. 45, 50은 어떤 때 쓰냐? 어떤 때? 중과. 그럼 이 집이 중과주택이냐? 이 집은 중과주택. 문 읍면에 있는 거는 중과주택이 아니라고. 그럼 중과주택이 아닌 거는 $5천만 원에서 2,200이니까 3천만 원, 절반 이상 세입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을 보면서 이 사례를 보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세율이 완화된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익이 있는 게 없어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2년 이상 보유했다 모를까. 그렇지 않고 여기에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세 번째 사례를 놓고 보면 결국 보유했던 주택 현황에서 이와 같이 보유했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서울에도 뭐 한 인천에 이랬던 분이 하나하나 집을 팔 때 세금을 따져보면 더블로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 중에 현재 올해 해놓은 분이야. 중과제도 폐지의 포인트를 그쪽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세율은 2009년 3월부터 완화가 됐기 때문에 벌써 3, 4년도 즉 완화가 됐고 이 완화된 세율이 다시 부활될 가능성을 영역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임대사업자로 낼 거냐 매매사업자로 낼 거냐 그거에 따라서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임대사업자로 냈다? 아까 이거 1억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다. 이런 조항들도 공부를 좀 꼼꼼히 하십니다. 자, 그러면 중과제도 말이 나왔으니까 첫 시간에 중과제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과라는 말, 지금 2010 전후무 세금 때문에 왜 부동산 경기가 하는 것을 2010년입니다. 중과제도에 대한 얘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이 세제를 이제 삭제하겠다. 거의 동안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족쇄가 됐던 거죠. 이게 10년 할 가능성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80% 이상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를 개최를 한 겁니다. 폐지가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개최를 안 하죠. 근데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10년 만에 폐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2002년도에부터 정부에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때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02년도가 어떤 시절이냐면 IMF가 막 끝나가는 시절. 정부가 발표하는 IMF가 끝나가는 시절.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IMF에 대한 것은 2002년도에도 극심했어요.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빨리 해야 되니까 2002년도에 IMF가 끝나가는 시절인데 정부의 경제가 엉망이고 돈이 없고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사게 하려면 양도세 한 푼도 안 걸어갈 테니까 10채든 20채든 많이 사라. 이게 IMF 때의 주택 정책입니다. 일명 주택 감면제도라고 그러죠. 그 주택 감면제도가 임대주택 감면제도도 그때 처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IMF 때의 세를 주다 그러면 IMF 때 나온 예도는 세금을 안 걷어요. 그럼 뭘 깎아주냐? 살 때, 필요 때, 가지고 있을
그런데 그걸 숫자로 계산하면 조족지혈입니다. 그거 다 걷어가도 8대 양도세 한 반만 깎아주면은 엄청난 일이 돼요. 그런데 그 제도는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 여러분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임대주택 8대 양도세 깎아준다는 규정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일부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불 꺼진 창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불 꺼진 주택만 감면 있고 나머지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어찌됐든 이 당시에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이었는데 집을 지금 안 걷어가겠습니다 하고 막 집 사게 만들기 돌변해가지고 집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거안정대책 일환으로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는 게 나왔고 이게 쭉 보다가 공식적으로 2003년 10월 달에 60%라는 말이 나옵니다. 70으로 할 거냐, 60으로 할 거냐, 50으로 할 거냐 고민 많이 했죠. 양도 차익, 이익 난 금액의 60%를 세금으로 걸어가겠다. 세금 폭탄 이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세금 폭탄이 이렇게 나온 말이고요. 그해 연말에 DJ의 노무현 정부 시절로 가는데 이때는 입법화가지고 1년 유예를 줬다가 2005년부터 60%로 실직 걷어갔습니다. 실직 60% 걷어갈까? 이게 공산주의 세제인데 설마 말로만 저러고 안 걷어가겠지 했는데 다 걷어가더라. 그러니 2004년 5년도에 10만 무슨 없는 사람이 없는데 살려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누가 좀 자꾸 사업하려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토요일이니까 중개업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중개업자분들은 거래가 돼야 뭐 수수료를 받는데 많이 가진 사람이 내놓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 채 있는 사람만 거래가 되는 이런 시절이었고요. 그나마 세 채는 이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여기서 조금 무리하게 과도준 게 2005년도죠. 2005년도 831 대책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8월 달에. 2003년도는 10월 달에 발표하더니 2005년도는 2개월 빨리 발표했어요. 집 두 채짜리도 세금 50% 들어갑니다. 두 채도. 또 땅도 서울 사람이 시골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 시골에는 이미 하나 농사 짓지 않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세금 많이 들어가겠다. 60%, 50%. 이래가지고 집 두 채 가진 분도 세금 얻어가겠다 하고 좀 무리한 정책이 나온 거죠. 그러더니 그것도 그해 말에 법 제정해서 1년 유예 주고 2007년부터 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동산 세금 내기 다으로 팔아요. 세금 계산 방법도 무조건 금액 가지고 하는 거라 다운계약 내라. 우리 인정해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 이자 내고 중간에 아니면 50% 세금 가져가면 남는 거 없습니다. 남는 거 없는데 왜 팝니까? 안 팔고 가지고 있죠. 이때 매매사업자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금을 빼려고 협을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나는 업으로 이거를 한다. 그러면 사업이다. 이렇게 사업소득세를 내겠다. 이렇게 다 도망가면은 이거 하나만 안 해. 정부에서 어떻게 했다? 매매사업자라 하더라도 집 팔면 60에나 50. 이게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중과제도를 없애겠다. 이런 중과 세금 폭탄을 없애주겠다. 그러더니 2009년도에 와가지고 2009년도에 와서 세금을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60%짜리 50%짜리였던 것을 60%로 바꿔줘요. 2009년 1월 1일 날 입법돼서 발표가 됩니다. 사람들 10% 깎아줬다고? 60이나 45나? 도세저항은 마찬가지. 그 다음 시골에 가지고 그냥 60%.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더니 16일자로 2개월 반 그 다시 완화를 합니다. 다시. 정부 입장에서는 폐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폐지를 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완화로 가면서 세율을 전부 2주택도 일반 세율, 비사업용 토지도 일반 세율로 해서 바꿔놨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1년 이내 팔면 50, 2년 이내 팔면 40. 그렇게 폐지를 못하고 2년간만 연기하자. 해서 2009년 3월에 발표했던 게 2010년 12월. 저는 다시 그래서 즉 올 연말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때 나온 조항으로. 그래서 올 연말까지 연기됐다? 세율 완화된 겁니다. 그런데 이 10으로 때렸냐? 한 가지 때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아무리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장기 보유 공제를 안 해줘. 여러분들 양도세 계산할 때 장특 공제라는 게 있어요. 1년에 3%씩 해서 10년 이상 지나면 30% 빼주는 겁니다. 세금의 30%를 저렴을 줄여먹어요. 80%도 줄여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다주택자니까 80은 못하고 1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안 해주겠다. 대로 수도권에 있는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장특 공제도 안 해주고 세금만 올리니까 엄청나게 세금 높죠. 그것을 9년도에 두 가지를 해준 거예요. 기간은 세율을 완화해주고 2년 연장해주고 이 두 가지만 해준 거야. 장기 보유 공제는 여전히 공제까지 해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장특 공제 완화해준 이 규정으로 세금을 계산해도 중과 대상 주택이 아닌 사람과 긴 사람은 세금 계산하면 차이가 있어요. 장기 보유 공제를 지금도 여러분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율이 줄어져 있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는 어디에 길을 매매 사업자는 떼주지 않냐. 비교과세. 그런데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매매 사업자 지금까지 그러다가 연말에 작년 연말에 언론을 통해서 입법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폐지하기가 잠깐 비추더니 일단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가 파는 집도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겠다.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집을 팔려던 사람들이 보류를 했다. 장기 보유 공제면 세금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 본 사례에서요. 이분이 만약에 집을 파는데 올해 파느냐, 2012년도에 파느냐, 2011년도에 파느냐.
서울에 집이 하나 있고 이 아래에 집들이 여러 채 있기 때문에 중가주택이거든요. 그러면 2011년 12월에 팔았을 때하고 2012년 1월 달에 팔았을 때하고 딱 1개월 차이지만 세금이 얼마 차이 나는지 한번 봅시다. 장기보유 공제를 못 한다고 그랬어요. 중가주택. 그래서 2011년 12월에 팔았다면 1억 7천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값을 받고. 근데 올 1월 달에 1개월 더 있다 팔았다면 1억 2천이에요. 5천만 원 줄어요. 그러면은 작년 연말에 계산을 해보면 이게 비교 계산이 나와요. 5천 줄거든요. 똑같은 금액으로 팔 때. 그럼 좀 기다렸다 팔 필요가 있어요. 취득세 부담은 사는 사람 얘기고. 왜? 왜 5천이 어디서 주냐면 여기서 줄어요. 여기서. 1.5억, 1억 5천. 1억 5천을 공제를 받은 거예요. 여기는 못 받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30% 공제받은 거예요. 8억과 3억의 차이가 5억입니다. 5억에 30%면 3, 55, 1억 5천입니다. 그 1억 5천을 작년에 팔았다면 못 받는데 올해 팔았다면 공제를 받아먹는다는 얘기야. 1억 5천 공제를 받아먹으로써 세금이 5천만 원이 세이브가 된다. 그러면 이분은 악착같이 올해 1월 1일 이후에 팔았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됐습니다. 꼭 터지는 분 있죠, 지금. 저걸 알았으면 내가 올해 팔았어야 되는데 작년에 왜 팔았을까? 법이 실제 바뀌었어요. 들이 곤란해져요. 이게 생기니까 작년 연말에 질문하신 에서는 취득세 감면 조항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장난 아니거든요. 취득세도 에서는 2012년 12월 30일 그러면은 2배 내야 돼. 파는 사람은 올해 파느냐 작년에 파느냐에 따라서 장기로 또 내쳐. 가운데 누가 서 있어요? 중개업자가 서 있죠. 어느 쪽으로 맞춰줄 때는 그분이 모르는 분한테 되게 취득세 얘기는 잘 알아요. 한 떠들어야 되니까. 이게 사는 사람은 그걸 빠꼼하게 알으니까 오픈에 꼭 등기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파는 사람은 똑같은 금액이고 올해 팔으나 내년에 팔으나 60% 안 그러니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세율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팔은 분은 35%였고 올해 팔은 분은 38%야. 이 38%는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작년 연말까지 얘기가 없다가 국회 통과하면서 작년 10월, 2월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이 3% 더 상승되는 게 하나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렇지. 만약에 이것도 35%로 하면은 지금 단순히 5천만 원 차이가 아니라 한 7, 8천 차이 날 거예요. 이 38%라는 게 올해 새로 생겼다고. 양도가에 과세표가 아니라 38 해서 올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게 3% 늘어났어요. 그 사람은 조금 더 때려라. 현재 이 정부가 1년도에 취임하면서 기존의 세율을 다 내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무슨 지가 알기로는 4대강 사업이니 뭐니 하고 돈 쓰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렸다가는 안 되거든. 결국은 35% 시행활동이 끝나면서는 38%라고는 더 높은 세율이 생겨버렸어요. 줄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제는 절대 정치하시는 분들 말 믿을 바 못 띕니다. 법이 통과된 다음에 법 조문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저도 작년 연말까지 이런 38%가 생길 줄은 전혀 몰랐어요. 뜬금없이 이게 생겼어요. 그런데 38% 적용해도 1억 5천만 원 공제받으면 그래도 세금은 줄어들더라.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런 것 때문에 리스크가 참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 아래에는 지금 이제 중가주택과 관련된 이런 질문들이 좀 있어요. 질문, 문답자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 요거는 강의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저희 카페에 이 자료는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내일이라도 집에 가시면 다운받아 보시도록